뒤에 달그락달그락 자. 거리겠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선생님. 네. 자, 이 글자의 뜻 마디요. 마디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뜻 가운데 하나가요. 몸을 이루는 낱낱이 부분을 뜻하는 말이에요. 몸을 이루는 낱낱이 부분을 뜻한대요. 그 가운데 몸이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이게 사실은 한자문화권에서요. 한자문화권에서 가장 짧은 길이의 단위로 쓰이고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 길이의 단위를 갖다가요. 몸을 이용했어요. 몸. 그래서 한 뼘, 두 뼘, 한 아름, 한 폭, 이런 말들이 다 인체와 관련돼 있어요. 근데 이게 한자문화권만 그런 게 아니고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인치 이런 말들이 인치, 피트, 야드 이런 것들이 다 인치하고 관련돼서 나온 말들이에요. 그 가운데 인치가 엄지손가락 하나에 꼭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이 이렇게 한 손에 5개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있고 반대 여기 있는 손가락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 손도요. 좀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됐는데요. 잘 됐습니다. 이게 손가락이 그래서 10개잖아요. 10개. 요 10개의 손가락 길이가 뭐냐면 한 자예요. 한 자. 뿅을 한 자. 1척이에요. 1척. 두 개 합친 게요? 1척. 이게 두 개가 합친 게 1척이에요. 1척. 1척의 길이. 예. 그리고 요걸 촌으로 지금 여기 많이 톤자예요. 요거 10촌이요. 10촌. 10촌. 이 마디를 갖다가 손우리말로 넣으면 치라고 그래. 치라고 하는데 우리가 바다 생물 가운데 있죠. 연체 동물이요. 네. 바다 생물한테 한치라는 그 오징어과에 속하는 네. 저 고기가 있어요. 네. 그 한치라는 명칭이 왜 그러냐면 이게 오징어과니까 오징어하고 똑같아. 오징어하고 이렇게 똑같은 인생인데 이게 길이가 일반 오징어는 이 길이가 이렇게 다리가요. 이거 다리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다리가 길어요. 야나 짧아요. 이게 한치, 이게 한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글로 적어보면 이렇게요. 이것과 이게 오징어라면은 한치는 이렇게 이 다리가 이게 긴 것을 반면에서 이게 짧아요. 이것 때문에 한치라고 한다니까요. 길이가 한치 정도밖에 안 돼요. 1촌. 이게 서양에서는 이걸 갖다가 인치라고 한다고 했는데 인치가 1인치가 정확히 2.54거든요. 2.54cm. 근데 촌도 있죠. 촌도 시대에 따라 인체가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신장 같은 게 아니라 조선시대 사람보다 오늘 사람들이 신장이 거의 한 15cm, 20cm 더 커졌어요 지금. 우리 누나 사람들이 신체가 서양화되고 있잖아요. 주나라 시대 때와 오늘날 중국과의 시간차를 봤을 때에 아주 옛날 갈수록 사람의 인체가 짧을 수밖에 없는데 주나 시대 때는 1촌이요. 1촌이 한 2.5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오늘날 중국은 33.3cm를 쓰고 있고 우리나라가 30점 한 작아요. 여기 차가 30.3cm예요. 우리 어려서 대나무자 썼잖아요. 대나무자. 네. 그러죠? 네. 30cm 대나무자 학교 다닐 때. 이 대나무자를 갖다가 대나무로 만든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마디가 있어서. 그래서 아니고 이게 기온에 따라서 수축이나 이제 이런 것이 없어.
온도에 의해서 수축되거나 뭐 늘어나거나 이런 것이 없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길이가 항상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30cm 차이 보면은 눈금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3개가 더 생겨서 30cm 뒤에 관찰력이 있었으면은 그걸 본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0.03cm를 더 추가한 거야 그게 지금. 제 어려서 기억이 그래요. 근데 이게 10촌이라고 쓰니까 그럼 1촌은 뭐예요? 3.03cm겠죠? 네. 오늘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1촌의 길이가 바로 3.03cm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몸과 관련돼서부터 비롯됐다니까요. 이 지금 마디촌자도 몸과 관련돼서 이루어진 글자예요. 몸과 관련돼서 이루어진 사람 몸에서 가장 쓰임 많은 곳이 어딘가요? 그렇죠, 손요, 손. 그렇죠, 손. 자, 근데 그동안에 손도 뭐 무슨 자 얘기라고 했어요? 또. 그렇죠, 또자 얘기라고 했죠? 자, 제가 지금 포도막기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 포도막기로 들고 있는 손이라고 이게 이게 손이요. 문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이나 점으로 표현된다고 하는데 이걸 5손가락을 다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다 펴가지고 손목으로 이렇게 펴놓을 수가 없어요.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한자에서 많은 걸 몇 개로 줄인다? 3개로 줄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무 목자를 3개 써놓고 나서 나무가 많다는 걸 나타내는 빽빽한 삼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건도 어떻게 돼요? 일반적인 형태를 네모나게 표현해서 이렇게 해요. 3개를 쓰고 벌레도 지구상이 생물체 가운데 가장 많은 개체수가 벌레 아니에요? 벌레를 나타내는 벌레 춤자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물건 붙자도 하나 둘 셋, 나무 목자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이게 이렇게 똑같은 글자가 3개 쓰이지만 이걸 삼업자라고 본다고 했어요. 삼업자. 삼업자고 그게 풍성할 성자. 풍성하다는 것은 많다는 거예요. 삼업자는 많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손가락 5개를 다 피우지 않고 그래서 몇 개로 줄여서 피는다? 3개로만 줄인다고 했죠. 이렇게요. 손가락 3개. 그래서 손목을 이렇게 피는데 이게 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손. 이게 손인데 이런 손을 갖다가 이제 가볍게 이렇게 피는 거죠. 손인데 우리가 저 병원에 한방병원에 가면은 진맥을 해요. 진맥을 할 때 손목을 붙잡고 진맥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이 맥이 뛰는 부분을 이렇게 한의사들이 짚어본단 말이에요. 그 짚어보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촌구라고 그래요. 촌구. 예, 촌구라고 그래요. 촌구의 촌자가 마디촌자예요. 그 이구자는 뭐예요? 이구자는 뭔가 드나드는 것을 말하잖아요. 맥이 드나든다 이거죠. 뛰었다 하는 싸우니까요. 그 촌구라고 하는데 촌구가 바로 요 손목 요 부분에 있어요. 이렇게 손목 요 부분.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게 촌구 점이 들어간 부분이 촌구예요. 촌구보다 점을 찍었어요 지금. 자, 문자가 살아있는 생명체랑 마찬가지 후대로면서 약간 석 변화되는데 이렇게 요 부분이 반드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 부분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다음에 여기 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글자가 좀 세워진 상태예요. 그 글자가 바로 이 글자들입니다. 손에 총구분, 맥을 띄는 총구분에 점을 찍었는데 이 점 찍어지는 부분이 손목에서 한 마디 되는 부분에 있어. 한 마디 되는 부분. 그래서 거기서 마디라는 뜻이 나오고 이제 촌이라는 놈은 약속된 놈이죠. 그래서 이걸 마디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길이단위에서 가장 옛날 사람들한테 오늘날이야 뭐 더 짧은 길이단위를 쓰고 있으니까 시장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러지만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가장 짧은 길이단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짧다 그런 뜻이 있고 또는 뭐 약간 조금 뭐 이런 뜻이 더 있어요. 그래서 짧은 평가를 하면은 천평을 한다 할 때 쓴 촌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또는 짧은 세부치 같은 걸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촌철살인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쓰는 촌자를 이 글자로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짧은 마음, 조그만 마음, 작은 마음이에요. 작은 마음. 촌지. 그렇죠. 작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한테요. 고마움을 전달하는 걸 촌지라고 해요. 촌지.
이 작은 뜻이에요. 작은 뜻. 뜻짓자. 고마움을 전달하기 위한 작은 뜻. 그러니까 이게 촌지가 작은 뜻이기 때문에 이게 부정적인 말이 아니야. 요즘은 부정적으로 써먹고 있잖아요. 이걸. 이 촌지가 곧 달리면 뭐라고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의 뜻이기 때문에 인정이에요. 인정. 인정이 있는 거야. 인정. 촌지를 전달하는 게 인정을 전달하는 거야. 인정. 인정이 없으면 인정머리가 없는 거지. 인정. 그런데 인정이 이제 오늘 속담이에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정은 발의로 싫고. 제가 옛날에 대학원 다니면서 이 속담을 인용했더니 교수님이 그걸 평가하는 교수님이 그 무슨 말이냐고 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속담을 미처 몰랐던가 봐요. 인정은 우리 선생님도 알고 계셔야 돼요. 발의로 싫고 그 다음에 진상은 꼬치로 깬다. 여기에 진상이 오늘날 진상 떴네. 진상이야. 여기에 인정이 요 인정이라면 진상은 오늘날 진상 떤다 할 때 쓰는 진상인데 한자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이게 사실은 임금한테 올리는 진상 물건이야. 물건. 금상이 누구예요? 사극에서 보면 금상이 임금을 말하잖아요. 임금. 그러잖아요. 임금한테 나가는 것이라니까요. 근데 속담을 보세요. 인정 촌지를 발의로 신다는데 발의가 뭐냐면 마소의 등에다가 싣는 자루예요. 자루. 말이나 소의 등에다 싣는 물건, 자루로 싣는 물건 말이에요. 이게 발이 싣는다 할 때 쓰는 발이야. 들어봤죠? 네. 그러니까 인정은 바리바리 싣는 발이 있는 게 많이 싣는 거예요 지금. 그거 정작 임금한테 군주시대 때 최고 높은 사람이 임금인데 정작 임금한테 가는 것은 꼬치. 이런 꼬치에다가 그냥 꽃감꽃 깨듯이 은행꼬치 이런 거 우리 저 전 부칠 때 명절날 전 부칠 때 꼬치 이렇게 산적 있잖아. 한적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뭐예요? 임금한테 사실은 발로 가야 되고 이 인정은 고을 원님 이런 사람들한테 바치는 건데 이 반대가 돼 있는 상황이야. 이 진상이 오늘날 뭐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 진상 뜬다고 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임금한테 가는데 쓸데기 없는 거가. 그게 쓸데기 없는 짓이 진상 뜨는 거야. 옛날 사람들이 저 상조에서 진상품 뭐가 올라가고 있어요? 곶감이 올라갔죠? 네. 상조 특산물 곶감. 올라가면서 옛날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는데 지체가 되고 비가 내리고 비 맞고 지체되고 뭐 어떻게 곶감이 어떻게 됐어요? 썩어 문드러질 거 아니에요. 그게 진상 꼬치를 깬 진상이야 그게. 그짓거리는 사람들이 진상을 떠는 거예요 지금. 정작 진상이 임금에 나가는 좋은 것이 돼야 되는데 반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정이 지금 좋은 의미였지만 뇌물로 지금 작용을 있잖아요. 그러죠? 요거 촌지도 원래는 좋은 의미였어. 근데 오늘날 촌지를 갖다가 부정적으로 생각한 이유가 바로 그거라니까요. 그럴 때 쓰이는 촌자가 바로 마디촌자고 마디촌자가 사람 손이요. 사람 손에 손목에서 한 마디 되는 부분에 점을 찍어가지고 그 부분이 총구라고 있어요. 그걸 정리화시킨 걸 때가 마디촌자다.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천충. 일단 마디야 마디. 이게 마디 이렇게 되어 있는 몸체가 촌충이라는 몸속에 기생충 말이에요. 그때 쓰는 촌자가 바로 있죠. 그때는 마디인데 이 작다 조금 그런 뜻으로 쓰이면서 촌평이라든지 촌철살인이라든지 촌지을 때 쓰는 촌자를 버리죠. 그럼 촌충이라고 그러면 회생충의 총충이에요? 네? 저기 그 뭐야 저기 뭐지? 마디충이라고 그래요. 원래 마디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어려서 촌충이라고 그랬다고. 요즘 사람들 또 마디충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냥 기생충의 총충이에요? 그렇죠. 해충, 총충 뭐 이런 것들 다 기생충이야. 몸에 기생한 거 있으니까 왜 이런데 선생님 몸에 기생하는 사람 몸에 기생하는 것들은 벌레들은 다 기생충이고 그 가운데 이제 해충도 있고 뭐 촌충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그 촌충이 마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디촌자를 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근데 한 글자를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알죠? 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다른 거 다 까먹어도 마디촌자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네. 이 마디촌자가 음의 역할하는 글자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자, 그 자료 보세요. 자료 보면은 나무 목자가 달라붙어 있네요. 나무 목자. 자, 나무 목자 지금 오늘 처음 수업 들으는 선생님 계신데 거기 나무 목자 나 앞에서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 안 드리는 거예요. 초는 초인데 나무 목자가 될 때문에 이게 나무 이름과 관련돼 있어요. 나무 이름. 사실은 원래 마을 촌자는 마을이라는 게 고을과 관련돼 있잖아요. 네. 고을읍자가 변화되면 무슨 자가 바뀌어요? 고을읍자가 잘 안 나오는데요. 이 고을읍자가 바뀌면 무슨 자로 바뀌게요? 우부방. 우부방으로 바뀌죠? 마을촌자를 원래는 진칠둔자가 음역하는 둔이 진칠둔이라는 글자 이것도 다음 기회에 설명할 거예요. 촌이 되면서 요 우부방이 달라붙은 요 글자가 원래 마을촌자예요. 사실은 옛날 사람들은 마을촌자를 이 글자를 썼어요. 마을촌자를. 그런데 나무 이름을 나타내는 요 촌자고 음이 같잖아요. 그러죠? 네. 의미 같은 게 옛날에는 문자 생활을 오늘만큼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 보니까 의미 같은 건 통용해서 쓴다니까요. 가차한 거예요. 가차. 서로 이 글자고 이 글자가 의미 같잖아요. 그러니까 요 글자 대신에 요 글자도 이 글자 갖고 있는 뜻을 대신해서 마을촌으로 써먹었던 거예요. 이게. 근데 호재로 오면서 어떻게 돼요? 손님이 안방 차지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 나쁜 놈들이죠. 근데 한자에서도 그런 글자가 있는 거예요. 그 나쁜 짓을 하는 거야. 안방 차지하는 거야, 얘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 뜻보다는 마을촌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농촌, 어촌을 뜻쓰는 촌자 그래서 이 글자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한자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요? 배운 사람들 가운데 마을촌자 본래는 이 글자였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근데 가르친 내가 그걸 언급하지 않고 막바로 이걸 마을촌 설명해 버리면은 저 사람 한자 제대로 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저렇게 앞에서 가지고 가르치고 있지 그런 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촌자가 원래는 이렇게 쓰여진 글자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요, 요 글자가 그 뜻을 갖다 뺏어서 쓰면서 마을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농촌, 어촌을 때 쓰이는 글자예요. 무이촌 그런 뭐가 되겠어요? 의사가 없는 마을을 말해요. 없을 무자, 의사 의자. 사하촌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이것들 다 쓰는 말들이야. 절 아래 마을, 절 사자 아래 하자, 마을촌자.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사하촌 이렇게 해놓으면 사하촌이 뭔지를 몰라. 읽으라고 하면 읽지. 사하촌. 사하촌이 뭐냐 그러면은 절 아래 마을이라는 걸 몰라. 무이촌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무이촌. 읽으라고 하면 읽어. 한글로 쓰면. 근데 무이촌이 뭐야 그러고 물어보면 의사가 없을 못자 없는 마을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상황. 이게 문제가 생기는 상황 아니에요? 자, 근데 쭉쭉쭉 나갈게요. 그 다음에 헤아릴 촌자는 마디촌자가 음역해서 마음속을 헤아린다고 헤아릴 촌자예요. 요 글자가 들어가지고 시험에 비교적 자주 나온 게 촌탁이야, 촌탁. 네. 그 탁자가 법도도자로 흔히 많이 쓰는데 헤아릴 탁자야 거기서는. 그래서 이 글자를 그 글자를 도자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도자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게 탁으로도 쓰여요. 옛날 중국에 형제가 있었어. 형제가 있는데 쌍둥이야. 쌍둥이인데 형의 이름 그 성이 배시야 배시. 형의 이름도 이렇게 쓰고 동생 이름도 이렇게 썼어. 근데 같은 글자로 썼는데 읽을 때는 배도로 있고 형은 배도로 있고 동생은 배탁으로 읽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왜 같은 이름을 써야 쌍둥이야. 이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약간 붙어서 태어났어. 한 몸으로. 그래서 한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이름도 같은 글자를 쓰게 했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해서 개연성이 더 커져 그러니까. 근데 하나는 똑같은 글자를 썼지만 한 사람은 배도로 있고 한 사람은 배 타고 읽은 거야. 우리말로 이제 읽는다고 치면은. 의미 두 개인 글자. 타고 읽다를 헤아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높을 존자예요. 높을 존자인데 요 글자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이는 글자가 마디촌자가 지금 달라붙었잖아요 이게요. 천이 존으로 바뀌면서 이게 술이요 술. 거기에 부숫자인 요 글자가 달라붙었잖아요. 요 글자가 어떤 모양에서 나왔어요? 술병 모양에서 나왔죠? 술병 모양에서. 근데 이제 간지자로 빌어다 쓰니까 술을 낚는 글자는 술을 담길 때 중요한 게 물이니까 물과 관련된 글자를 붙여가지고 새롭게 술자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물 관련된 이것이 없어도 이것은 술병에서 나왔기 때문에 술과 관련될 수밖에 없어요. 그 글자 여기 잘 없어요. 그 위에 두 개가 뭐냐 이거예요. 이 글자 옛날 글자가 이렇게 표현됐어요. 사실은 술병이 여기 지금 여기 술병 그리는데 술병이 있고 막바로 밑에 술병 밑에 요 반대 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표현됐던 거죠. 고문자가 오늘날에 이렇게 쓰이고 있는 글자 옛날 글자가 이렇게 표현됐어 이렇게. 이걸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런 글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두 손으로 술을 들어 높이는 상황이에요. 받들어 올리는 상황, 높이는 상황. 자, 술이 굉장히 귀하단 말이에요. 먹을 것이 부족은 옛날에는 있죠. 보릿고기 있는 시절 우리나라에도 1970년대 초반까지도 보릿고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옛날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이 더 부족하니까 먹을 것이 굉장히 귀한데 그 먹을 거로 담는 것이 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술이 굉장히 귀한 음식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거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옛날부터 관음상자라고 했잖아요. 관음상자. 한글로 쓸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관례, 혼례, 상례, 제례에 빠지지 않는 게 술이야. 관례를 치를 때 성이 됐다고 해서 술 준다는 말이에요. 혼례는 당연히 합판주 같은 맛이잖아. 상을 치를 때도 마찬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도 마찬가지고 음복하는 행위. 제사제자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제사제자 그러죠? 여기다가 술을 붙여서 이것도 제사제자야. 오늘날 안 써서 그렇지. 뭐다가 복잡하게 이걸 굳이 술까지 붙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거 떼고 쓰고 있지만은 이거 술주자 앞에 붙여서 내면 제사제자예요. 자, 그런 술을 두 손으로 해요. 두 손으로 들어 높인 모양에서 나온 글자에 이 글자의 각본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호대로면서 요 핵은 뭐냐 이거예요. 요거 술병은 요건데 요 핵인데 옛날 고문자를 찾아봤더니 처음에는 이걸 저도 고문자 조사를 제대로 안 하는 식으로 자료가 없었죠. 조사하고 싶어도. 근데 요즘 구글 같은 데들이다 중국자, 일본자 많잖아요. 고문자를 찾아보니까 이렇게도 표현했더만 이렇게요. 오히려 옛날 처사도가 발달되지 않을 때에 그냥 특별히 신경 써서 그냥 이렇게 써를 건 거야 이렇게. 여기 삐쳐나온 핵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해 줘야 돼. 이게 덥게 나온 사람도 있고 술의 향이 발산되는 나는 사람도 있는데 고문자에는 그렇게 술의 향이라고 생각을 자인도 없고 또 덥게라고 표현을 자인도 없어. 그냥 글자의 일부가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해 줘야 돼. 근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글자가 고문자가 의외로 많아. 조사를 해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술병의 일부 핵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내년 이것도 그런 게 술병이야 이게 전체가. 자, 그리고 두 손이 있잖아. 두 손이 있는데 호대로 오면서 이게 두 손으로 받들어 올리잖아. 지금 형성자로 바뀐 거야. 하나를 생략한 대신에 요 글자가 의미 존이니까 존과 비슷해서 마디존자로 써서 그 글자가 결국 이렇게 했는데 형성자로 바뀐 것 뿐이야. 근데 원래는 두 손으로 술을 들어서 높이는 상황에서 이게 높일 존자, 높을 존자예요. 존경하다, 존엄하다 할 때 쓴 글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길게 설명하고 싶어도 길게 설명 못하는 사정을 알고 계시잖아 지금.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하고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요 설명을 더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도록 하고 요 정도까지 있는데 요 글자가 다시 음역하는 글자가 있는데 존이 이번에는 준으로 바뀌었어요. 준으로 바뀌었는데 길을 따라가서
쫓아가는 거야. 앞사람을 갖다가 뒷사람이. 요즘에는 길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차들이 많이 가니까 앞에 있는 차를 뒤에서 이렇게 쫓아가. 이 명절 때 있잖아요. 명절 때 도로가 이렇게 고속도로가 많이 막히잖아요. 네.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사고가 있어서 막힌 것이 아니야. 그런데 긴 막혀 무조건. 막 그래서 10시간, 3시간 걸리고 10시간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정체를 갖다가 유령 정체라고 그래. 유령. 마치 유령이 제대로 나타난 것처럼 유령 정체가 사고도 없는데 이유도 없이 길이 막힌다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가겠다고 칼치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앞차가 있는데 이 빈 공간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차가 어떻게 돼요? 들어오면서 이 차가 속도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뒤 차도 속도를 줄여야 돼.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뒤에서는 서 있는 상황이 돼버려. 그냥 앞차를 줄여줄 따라가면 그런 유령 자체가 안 생기는 거야. 근데 내가 먼저 가겠다고 이쪽 갔다 이쪽 갔다 하는 차가 생기니까 그 뒤에 오는 차들이 어떻게 돼요?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뒤에 것을 자꾸 영향을 받는 거지. 그 뒤에서는 서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게 유령 정체예요. 이렇게 앞차를 따라가는 거, 쫓아가는 거, 그게 교통준수인 거야. 준수. 교통준수의 준자가 이거 조출 준자. 이게 책받침이 길 관련된다고 했죠? 네. 길을 따라서 가는 거야. 앞차를 따라서 뒤에서 돌돌돌돌 쫓는 거, 조출 준자. 쫓으면 안 돼. 한자를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쫓다를 갖다가 구분을 못 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쫓다는 조출 준자예요. 쫓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걸 제가 이 따를 동자, 조출 동자 이것도 조출종이라고 하지 쫓출종 하면 안 돼. 요 쫓는 것은 앞사람을 뒷사람이 조절을 따라가는 거야. 그 쫓는 것은 뭐예요? 가서 붙잡거나 개 쫓는 상황이야. 서로 달라요. 근데 이런 글자들 갖다 쫓출종 하는 사람들이 가끔 거다 있어. 이것도 쫓출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쫓다 쫓다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한자가 통섭의 학문이에요. 한자 하나만 가르친 게 아니라 한자 속에 문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화적 배경까지 이해를 하면서 가르쳐야 제대로 된 한자서인데 우리나라의 한자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냥 한자만 놓고 한자를 가르쳐. 그것도 제대로 설명을 안 해. 그러니까 한자 그거 해서 뭐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어? 자, 조출전자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이 책받침 달라서 길을 따라서 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 목자 이렇게 달라붙어 쓰인 글자도 준비했죠. 존이 준으로 바뀌면서 뜻이 나무와 관련되겠죠. 네. 나무로 만든 술잔이에요. 술잔. 진짜? 그 이몽룡이가 변사코 생일해가지고 시잖아요. 금전미지는 천일이에요. 옥방가인은 만성고라. 가성고처 민누락이요. 뭐야 오래간만인 거 흘가면 참 기억이 틀려가지고 뭐죠? 그다음에 갑자기 생각해서 설명하자. 하여튼간 금전미주의 줄자가 바로 이자잖아요. 저 우리 선생님도 다 화토 7조 아시죠? 화토. 네. 화투의 9번째 것이 뭐예요? 9번째 뭐 무슨 화토가 꽃화자잖아. 꽃화자를 쓰는 화투잖아. 무슨 꽃이 그려져 있어요? 국화죠. 국화인가 하면 안 돼. 한자는 사람은 왜 그러냐? 국화를 가장 많이 써먹을 때가 언제예요? 네. 중양절이잖아. 중양절. 네. 그러니까 왜 중양절도 한자로 생각해봐. 9월 9일. 중양절도 한자로 생각해보면은 양수. 양이 네. 우리가 숫자 가운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할 때 10은 다시 1로 돌아왔잖아요. 숫자가 단단히 가운데 9까지 있는데 이게 양수고 이게 음수예요. 네. 홀수가 양수고 그 양수 중에 최고 높은 수가 뭐예요? 9예요. 9. 9가 최고 양수 중에 최고 높은 수예요. 그게 두 번 겹쳤어. 9월 9일. 양기가 가장 충만한 때예요. 그래서 이게 이 옛날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저 나라에서 저 명절 최중과 1월 1일 당해놓고 3월 3일 삼진날 5월 5일 단오 7월 7서 9월 9일 중앙절 다 중복이 되는 날이 어떻게 돼요? 나라에서 사람들이 기억이 여긴 날이야. 이날 이게 양수가 들어가는 날 옛날 사람들이 혼례를 치르고 하는 거예요.
음수가 들어가면 우리가 저 손 없는 날 찾잖아. 손 없는 날이 양수가 들어간 충만한 날, 양기가 충만한 날 찾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그 가운데 9월글이 양기가 가장 충만한 때야. 이날 홀릴 치면 안 돼. 옛날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좋은 날 자기 혼자 독차지하면 안 된다고 봐서. 그래서 이 나라 어떻게 돼?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국가전을 부쳐먹고 국가주를 마시고 그러면서 장수를 기워 서로 장수를 기워놓고 하는 건데 그게 화투장이 지금 그려져 있는 거잖아. 9월글이. 자, 그리고 이 국화가 그려져 있는데 이 화투패를 뭐라고 그래요? 9월글 화투패를 뭐 목단이라고도 하고 뭐 난초라고도 하는 것처럼 국진이라고 그러죠? 국진이 국중에서 나왔어. 국과 국자에다가 술장 주자. 그게 화투장에 보면은 저 찾아보세요. 이렇게 술장이 이렇게 엎어져 있어. 술 먹고 지금 엎어져 있는 거야. 옆으로 이제 쓰러져 있는 거야. 그게 그 화투장에 보면은 그 뻘겋게 해가지고 거기 장수술자 써 있어. 이렇게 장수술자. 그러니까 화투를 그렇게 쳐도 그 화투 속에 있는 의미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쉬는 시간 찾아봐. 쉬는 시간 찾아보면 그게 국준이요. 국준 원래는 국화를 먹는데 그게 술 마시기 때문에. 국준이 국진이로. 그렇죠. 국준이 전설 모음이 2로밖에 가 국진이 된다. 국진. 자, 그럴 때 쓰이는 주자고요. 그 다음에 껌거리권 주자인데 이것도 한자를 가르친 사람은 알아야 될 글자이기 때문에 집어있죠. 중국의 폭군은 뭐 걸주 하잖아. 그렇죠? 네. 이게 한나라의 마지막에 한나라를 망친 사람이에요. 이게 은나라를 망친 사람이에요. 은나라 마지막 왕. 이게 회걸 그랬는데 회가 닭이 이렇게 닭장에 가면 닭이 이렇게 있고 닭이 이렇게 올라서 있는 횟대라고 되는 게 횟대. 여기 보면 똥들이 엄청나게 묻어 있거든요. 그 회글자를 썼어. 마지막 왕을 묘호라고. 우리가 조선에 오늘날 종묘에 가면 태종 태세 문단세 해가지고 우리가 조선의 왕들을 이름할 때 이렇게 태조 이렇게 쓰는 이것들이 묘호라고 해요. 묘호. 사당에 종묘에 들어갔을 때 붙이는 죽은 뒤에 붙이는 명칭이야. 그분의 사사생전의 업적을 기려가지고 죽은 후왕이 붙인 명칭이 묘호야. 묘호. 죽은 뒤에 이런 명칭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의 거랑이라고 건 뭐예요? 누가 이 거랑이라고 했겠어? 탕왕이 했겠지. 탕왕이. 그 다음을 잇는 탕왕이 은나라를 세운 사람이잖아. 자기가 혁명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당연히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면 명물을 세우려면은 선왕의 앞에 왕의 묘를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나쁜 걸로 할 수밖에 없지. 그래야 자기가 이 나라를 새로 세운 건국의 명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해를 쓰고 이거 껌거리끈이 뭐냐면 말이나 소 뒤에 이렇게 말이나 궁둥이 보면 꼬리가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요. 거기 똥을 싸면 이게 똥오줌이 이게 뭐라 꼬리에 말꼬리 소꼬리 뒤에 그거 안 묻으라고 엉덩이 뒤로 이렇게 끈을 갖다가 무는 끈이 있어. 거기서 똥오줌이 많이 묻어 있단 말이야. 그걸 뜻하는 글자 껌거리. 그러니까 한자를 하면은 의력이 굉장히 늘어난 이유가 이런 거예요. 껌거리가 뭐인지 모르는 사람들 많았을 거 아니에요? 회가 뭐인지 모르는 아이들 많다고요. 한자를 제대로 갖추면 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대로 안 가르쳐서 문제라니까. 이게 껌거리권 율자예요. 껌거리권 율자. 자, 주왕이요. 주왕. 주지육림이라는 설명을 하면 그 주왕을 알아야 되거든. 그 다음에 질환술 관련돼 가지고요. 진한술 출자인데 소주를 갖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흔히 알고 있는데요. 옛날 소주꼬리를 통해서 정유식 소주. 이거 불 붙이면 안동 소주 이런 거 불 붙이면 확 불이 나요. 그 소주의 줄자가 바로 이 자예요. 정유식 소주. 오늘날 우리가
참이슬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참이슬을 먹는데 이런 술들은 희석시 소주라고 해요. 물이 들어가는 건데 야는 그냥 물이 안 섞인 거야. 그러니까 불을 붙이면 불이 나지. 안동 소주의 줄자, 안동 소주 성표 찾아보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요 글자 써 있어요. 이거 솔줄자가 아니고. 소주를 이렇게도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도 쓰는데 이게 정유식 술에다가 소주에다가 쓰는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마디청자 관련돼서 우리 선생님도 알아야 될 글자들인데 오늘 처음 수업 때 선생님이 좀 주감스럽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빨리 있는 속도로 나가야지. 예. 자, 마디청자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배울 글자. 자, 세출자. 그 다음에 배울 글자는 세출자인데